자석에는 일단 자장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범위. 가까울수록 좀 세고 멀수록 약해지죠. 거기다가 이제 금속을 이렇게 나침반처럼 돌아가지 않게 딱딱을 놔주면 안 돌아가요. 구리코에 이렇게 놔도 안 돌아간다. 돌아갈 수 있도록 회전이 쉽도록 이렇게 놔주면은요. 거기서 이 연구 자석 위에 자장의 힘을 받아서 얘가 돌아간다고요. 얘가 가시죠. 그래서 어느 쪽을 N극과 양쪽에 S극에 있어서 어느 쪽을 갖다가 비중을 높여도 그쪽으로 가서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쪽으로 내 손으로 이게 돈다 할지라도 딱 잡아갖고 못 움직이게 하면 못 움직이 그쪽을 항상 가르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구 공전과 자전에 따라서 보면 지구에도 이렇게 밑에 바닥이 있고 위에가 있잖아요. 윗부분 있잖아요. 그것이 남극과 북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꾸로 뒤집혀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밑에 바닥이 있어가 회전차가 구슬있다 그러면 제가 그 지구에게 볼베어링 같은데도 지구가 이렇게 그 태양을 갖다가 비스듬히 돌듯이 겉으로는 구형체지만 안에다가 그 안쪽으로 그 무게 중심을 둬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굉장히 잘 된다.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할 때 유리에서 그냥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들면 굉장히 잘 돌아간다. 이런 롤러베어링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볼베어링도. 그래서 지구가 회전 공전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일정 부분 힘의 정이 아래쪽으로 작용한다고요. 밀도가 아래가 높으니까 무게중심이 아래가 있으니까 뒤집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회전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나침반이라는 민간한 연구 자석에 자장의 힘이 있어서 얘를 움직이게 만들고 조금만이라도 힘이 이 차이가 남과 북에서 차이가 난다면 회전하는 힘 밀도가 높은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닥에 붙어 있는 이유라고 쥐불놀이 할 때 회전 공전을 하면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쏟아지지 않고 밖으로. 그건 압력이라는 회전하는 힘이 압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 있다는 거죠. 힘의 방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힘의 방향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으로 힘의 방향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도가 높은 쪽으로 힘의 방향이 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데서도 평판이고 여기가 두껍게 만든 밀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전기가 흐르거나 열리는 냉기 흐른다. 이 기술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갖고 다이오드 만든다고. 여기 밀도가 높은 걸 우둘두둘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럼 밀도가 틀린 금속을 만들어 놓은 PM 반도체에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흐르는 거죠. PM 반도체에서 제가 이제 그래서 기존의 PM 반도체 같은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좀 더 많이 축적이 되거나 일단 산화철 코팅이 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트랜지스터 만들 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디렉 같은데 또는 그것을 PM 반도체를 서로 다른 금속 하지 말고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데도 평판에다가 수십 장을 겹혀서 저런 구자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놨구나.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서 배터리 만들어가. 모터의 종류자 기술에서도 제가 이런 철심에다 감아놨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금속이니까 구리바에다 그냥 이렇게 감아놔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쇼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극재 자동차 LNG 양극재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전기량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축적을 이렇게 높이면 서로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 화재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오면은 이렇게 화재가 잘 안 일어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양극재, 극재도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수십 개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겠지만 수십 개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연구 자석 분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폭약과 장약 같은 이런 구조에서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여기도 이산화탄산 망간, 이산화망간도 가루로 대중소로 들어간다. 건전지에도 탄소봉도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십 개 형태로 들어간다. 고무 제품 만들 때도 합성검유로 천연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려면 겉은 하나 제품처럼 보이지만 수십 개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여러 개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거기서 알갱이 구조, 구리 알갱이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구리 알갱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 알갱이를 동그라면 좋겠죠. 탄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그란 것을 대중소를 넣어준다. 그럼 이게 굉장히 그렇죠. 이게 탄성이 생긴다. 합성 건물을 천연 못지않은 탄성이. 이 방법은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 제조에도 쓰인다는 거죠. 여기다 고무 같은 데 어떤 합성소묘 실이나 뭐 어떤 플라스틱, 철사, 철근 이런 만들 때도, 금속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에다가 뼈대를 만들 가로 세로로 넣어주거나 이런 입자를 넣어주는, 덩어리를 넣어줘야 돼. 그런 기술은 플라스틱에서도 금속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럼 뭐 고무에다가 금속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카본 소재에다가 금속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카본 소재에다가 합성섬유 날리는 다른 구조를 뼈대로 넣어준다든지, 입자 가루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탄소섬유 만들 때 아크릴 대신해서 합성섬유 날려나 다른 걸 먼저 우수하다. 그래서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만큼 눌러서 주려고. 카본 소재 만들 때나 뭐 이런 데도 나노 구조의 접합 구조를 갖춘다. 반도체에서 펠리클 구조에서도, 접합 구조에서도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뭐 홈을 크게 파도 돼요. 이렇게 접합 구조를 가지거나,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플라스틱 고무 접합, 천 접합, 이렇게 축구공, 농공, 배구공,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자전거 타이어, 이런 모든 형태의 이런 접합 구조에도 홈을 파서 접합한다는 거죠.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어떤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을 한다. 그래갖고 거기다 수직선을 수평선을 넣는다.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선, 송신선 넣는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유리석용 코팅, 세럼 유리막 코팅자가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들어가서 하고, 반도체 낸드 플래시, HBM 적층할 때도 그거를 여러 겹 코팅해서 열을 분산시키고, 수직 관통 기술로 해가지고 전기선을 거기다가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넣으면 열을 그쪽으로 전염시키지 않고 축적 없이 높이 쌓을 수 있다. 이 기술 제가 얘기했는데, 반도체에서 이거 무단으로 쓰시고 계신다고 얘기했죠. 반도체 나침반 만들 때도 지구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회전의 힘이 있어서, 쥐불놀이 할 때처럼 바닥에 딱 고정이 되듯이 한쪽 방향에 힘이 있으니까 바닥이죠. 아니면 밖으로 쏟아지겠죠. 그죠? 회전하는 힘은 한쪽 방향에 내가 회전을 했을 때 지구도 공전자전에 회전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가 회전하는 방향, 쥐불놀이처럼 해서 회전할 때 밀도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모인다 그랬죠. 밀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지구에 또 회전하는 고정 밑바닥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무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밑바닥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전기 같은 것도 이렇게 평판이고, 이게 밀도가 높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열이나 냉기가 흐른다, 대여대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거 하나의 그것도 의미예요. 그것도 밀도가 높은 쪽으로 힘의 방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힘의 방향.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난가북에 있어서 힘의 방향이 차이가 났을 때 나침반이 멈추는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나침반이 한방 북쪽 가르친다면서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이렇게 그런 거지. 이거 지구 자사가 저는 자자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는. 뭐 자장의 힘도 있을 수 있으나 철광석이 있어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거 보면, 전리층은 있어요. 전리층은 있어갖고 전기 힘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 지구에서 금속에다가 반응을 이렇게 하고 영구 자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장의 힘인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구에게 뭐 어떤 자기 힘이 뭐 좀 사람도 달라붙어. 지구보다 지금 작용하고 있는 자기 힘보다 더 강한 자석을 갖다 붙여 사람 안 달라붙는데, 종이도 안 달라붙고 나무도 안 달라붙고 플라스틱도 안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고무 같은데 안 달라붙는다고요. 강한 산업용 자석을 갖고 달라붙어보세요. 달라붙어주는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몸에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혈액에 적혈구에. 그럼 그것도 그런 영향을 받아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니까요. 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공전과 자전의 힘으로 힘의 방향, 회전하는 쪽으로 힘이 있잖아요. 믹서기 돌려봐요. 이렇게 돌리면 회전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 믹서기 돌리면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회전하는 힘을 따라서.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갈리지. 얘가 가시죠. 회전하는, 한쪽 방향 회전하는 힘, 밀도가 아래가 높으면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사람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위에 공중에 계속 떠 있을 분 계세요? 한 365일? 없잖아요. 밑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믹서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높은 지구 밑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밀도가 높으니까 이게 뒤집히지 않는 거죠. 위아래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나침반에 힘의 작용이 있어가지고 미세한 힘의 차이로 인해서 그쪽이 다 고정되는 것이다. 힘의 방향을 가르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침반의 원리다. 무슨 미친 지구와 자석이네. 무슨 반중력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 이거 갖고 움직이시잖아요. 그럼 밑으로 해서 차 약불로 만들어 볼게요. 약불 됩니까? 이렇게 해서 수리기 창료 몇 개나 사면 되지. 아, 무슨 반중력 연구를 하고. 저는요 이게 반중력 연구를 사기가 아닌가 의심을 조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분들을 모독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합리적이지는 않거든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자석인데 플라스틱도 달라붙고 다 뭐 나무도 달라붙나 지구 자석이면 뭐 지구와 자석의 힘이라면 그 자석에 갖다는 모든 게 다 그 한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는 달라붙는 현상도 없고 달라붙는 현상도 없잖아요. 이상하다. 뭐 금속 같은 것도 지구의 자석이라면 막 날아다니면서 그쪽으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달라붙는 것도 없어. 날아다녀야 되는 거 고정되지 않고 또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비행차가 어떻게 날아다녀요? 자석이 이미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야지. 이게 회전에 하는 믹서기도 회전하는 밑에 그 밀도가 더 크잖아요. 금속이니까 밑에서 힘으로 작용을 해주면 그렇죠. 그쪽에 밀도, 힘의 밀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회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전력이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힘을 이쪽으로 줄다리기 하는 것을 끌어당기니까 위에 있는 놈들이 믹서기 밑으로 내려가고 갈린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지구도 회전 공전에 의해서 움직이고 밑바닥이라는 게 존재하고 뒤집히지 않아요. 이렇게 난가보기.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중심 쪽에 이렇게 뒤집히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맨날 그쪽 가서 붙어있다 이쪽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밀도가 높은 쪽으로 그냥 바닥에 고정돼 있다. 그것은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그렇게 작용하게 돼. 육사계 같은 거 딱 뭐 이게 쪽으로 막 힘의 회전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해서 믹서기도 이렇게 어떤 잘 갈리기 위해서 정회전, 역회전 만들죠. 하시면 제 기술. 한풍기도 정회전, 역회전 만들어 갖고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도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힘의 방향,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쪽에는 하나고 이쪽은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하나는 업시키고 이거는 전기선을 하나만 흘려주고 이게 두 개를 흘려주면 전기가 많이 흐른 쪽으로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주면 거꾸로도 이쪽은 업시켜주고 이쪽은 켜주면 이쪽으로 전기선이 하나여가지고 하나만 둬도 하나는 업시키고 하나는 키면 이렇게 사람 힘으로 미는 것처럼 역회전 만든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구 나침반도 어떤 힘의 작용이 남과 북에 있어서 틀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뒤집혀서 남쪽에 갔다가 북쪽에 갔다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한다 이 말씀이죠. 회전하는 지구의 밑바닥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게 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불내리 할 때도 바닥에 붙어 있어야 안 떨어지고 불씨가 약간 무거워져야지. 근데 무겁지 않은 것은 흩날리죠. 우리 지구에도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있을지라도 이런 무겁지 않은 이렇게 뭐 무겁지 않은 고무풍선에다 가스 넣으면 또 올라가죠. 무겁지 않은 애들. 그다음에 약간 종이 같은 거 바람 막 불거나 이러면 이렇게 날아가죠. 이것도 가벼워서 날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놈들은 이렇게 우리가 체중이 있는 것을 바닥에 딱 붙어 있다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볍지 않다. 그래서 체중이. 그래서 항상 360에 공중에 떠다니는 분이 계시냐고. 아무것도 정치 없이 이거를 바닥에 고정돼서 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것이 바닥이 이제 흙바닥이냐, 콘크리트 바닥이냐, 건물 바닥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공중에 떠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놈 쪽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정향한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눌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압차를 못 느끼고 사는 거지 압력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닷속에 물속 있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압력이 찌부러져요. 잠수함도. 얘가 아시죠? 공기힘으로도 찌부러져요. 공기압이 딱 플러스 마이너스에 우리를 갖다가 정확히 터뜨릴 정도의 공기압이 터진다고요.
정확히 딱 균형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지. 공기압도 존재하고 회전의 압력도 존재한답니다. 그것이 이제 나침반의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침반이 이렇게 자장의 힘이 있어갖고 떠 있고 회전하기가 딱 좋아요.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픽픽픽 돌고 약간 힘의 차이만, 난가북이 힘의 차이만 있어서 딱 멈춘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비행체 밑에 드론이다. 배 같은 데도 이렇게 밑에 밑바닥에 프로펠러를 돌려줘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밑에 이제 공기가 보통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 거기 이렇게 두 힘이 부딪혀가지고 바람이 부딪혀서 미끄러운 바닥처럼 된다고요. 얘가 가시죠. 그래갖고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 기술을 얘기했거든요. 압축 공기를 추가로 내뿜을 수 있어요. 그런 비행체가 움직일 때 마찰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뿜는다. 거기다 이렇게 되면 그러죠. 공기의 힘으로, 공기압이라는 게 손풍 같은 게 있잖아요. 공기의 힘으로도 이렇게 막 우리가 또 낙엽과도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힘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밀어내면 이게 비행물체가 빠르게 달릴 때 이 바람을 갖다 쪼개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초공동원처럼 바람이 이렇게 기체를 코팅을 해준다고, 바람의 힘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력을 해소를 해갖고 빨리 달릴 수 있는다고. 그래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가지고 이렇게 비행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밑으로 내뿜어서 빠르게, 이런 프로펠러 방식이거나 밑에다가 살짝 조사를 해주거나 밑에 그 사선 분사, 이렇게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올려주고, 사선 이 정도는 뭐 각도를 알아서 하십시오. 사선 분사로서 가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비체를 들어올려주고, 이렇게 비체의 무게가 이제 브레이커가 되니까 그걸 들어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듯이 공간을 달리는 기술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적에서 근데 자장이 힘이 있으니까 차량의 범위가 있어요. 가까우면 좀 세고 멀리면 좀 약하고. 그래서 이거를 나침반을 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그 자장의 힘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의 난가북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거나 영구 자석을 갖다 아예 그냥 밀도로 거기 멈추는 거 아니야. 또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닐 수도 있겠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힘의 방향, 어느 쪽에 힘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가서 나침반이 멈출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자장의 힘이 아니고 힘의 우세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이게 회전하는, 믹서기 회전하는 방향이 있듯이 그럼 거슬러서 움직이는 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죠. 밑으로 위에 있는 물건 갈리는 물이 밑으로 내려오듯이 회전할 때 지구가 이렇게 밑바닥에 무겁고, 무거운 게 안 뒤집히죠. 밑바닥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게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힘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쥐불놀이 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가변 놈은 튀어나가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회전하는 힘 때문에 생긴, 밑으로 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 안 가해진다? 네, 가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붙어 있는 거죠. 얘가 가시죠?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지금 자장은 안 믿고요. 솔직히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안 믿습니다. 반중력 연구하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짓. 아니 그 우크라이나 제트인지 이걸로 밑에다가 해가지고 연료 줄여볼게. 연료를 줄인 거 아닙니까? 약불로, 가스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것도 밑으로 해가지고 수직이 착륙하면 되지. 무슨 반중력 연구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기 아닐까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어요.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